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이번 시간은 다이오드의 응용의 정유기 부분에 대해서 정유기의 이제 해석과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 정유기가 적용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는데요. 정유기라는 건 일단 정의를 내리면은 교류로 들어오는 이런 파형 자체를 마이너스 부분을 자르고 플러스만 나오도록 만드는, 또는 마이너스 부분을 플러스로 올려서 플러스 부분의 파형만 나오게 만드는 거를 정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유기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로 우리가 DC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데, 일단 그 DC가 쓰는 그 부하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DC를 사용하고 또 요새 LED라든가 이런 DC 부하를 사용하는데, 현재 모든 전기 계통은 AC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를 DC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만들어주는 장비를 우리가 DC 파워 서플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AC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파형 자체를 먼저 정유기를 통해서 정유된 파형을 만들어주는 게 1차적으로 해주는 일이고, 이 정유된 파형 자체를 바로 DC 부하에다가 적용하기에는 리플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필터를 거쳐서 어느 정도 리플이 적은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안정된 DC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요 DC 전압을 또 우리가 원하는 전압, 5V라든가 12V라든가 이런 원하는 전압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구성의 파워 서플라이에 정유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유기로 바로 가기에 앞서서 DC 파워 서플라이의 필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약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정유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반파 정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파 정유기가 있습니다. 반파 정유기는 들어오는 교류 전원의 플러스 부분만 나오고 마이너스 부분은 자르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반파 정유기고요. 그 다음에 전파 정유기는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이렇게 뒤집어서 전체가 다 나오는 형태가 전파 정유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정유기 출력을 이런 정유기 출력 자체는 원래 리플률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리플이 적은 형태의 어떤 DC로 평활한 형태로 만드는 동작을 하는 게 필터의 동작입니다. 필터의 설계하고 해석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이런 필터의 동작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거친 파형 자체도 완벽한 DC가 아니고 어느 정도 리플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정된 DC로 만들기 위해서는 레귤레이터가 필요한데, 일단 이 전체는 DC 파워 서플라이 구조, 일반적인 구조인데, 일단 이 정유 부분과 일반적으로 필터로 쓰는 거는 C를 다는 형태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까지 나온 파형을 정유기를 거치면은 출력으로 안정된, 우리가 원하는 전압에 안정된 DC 전원, 리플이 거의 적은 그런 DC 전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레귤레이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니어 레귤레이터라는 형태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는 형태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나중에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배울 때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하는, 또는 포화나 차단의 스위치로서 동작하는 영역을 배우겠는데요. 요 리니어 레귤레이터라는 거는 그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하는 거를 기반으로 한 레귤레이터입니다. 이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구조는 간단하고 가격이 싼 장점이 있는데, 반면 자체 그 소비 전력이, 소모 전력이 크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크기도 사이즈도 커져야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량이 작은 범위 내에서 간단한 구조를 사용할 때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쓰고, 용량이 커지면서 그 사이즈라든가 발열 문제 때문에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이제 점점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굉장히 이론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전공 분야로서 전력전자라는 하나의 전공 분야에서 별도로 가르치고 있고 하나의 연구 분야에서 아직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요 간단한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많이 쓰고 있는 소자를 얘기하자면 78 시리즈가 있는데 7805, 7812 이런 형태로 나오는 이런 소자입니다. 요거는 출력 뒤에 78 다음에 나오는 7805나 7812 요거는 출력 전압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얘를 보면은 요 소자를 보면은 단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 입력 단자, 그라운드, 출력 단자 해서 단자가 3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3단자 레귤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간단한 구조의 레귤레이터 소자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다이오드를 응용한 첫 번째 정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류기는 크게 반파 정류기하고 전파 정류기로 나눠서 설명하겠는데요. 먼저 반파 정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파 정류기는 앞서 동작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일단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파 정류기의 부분은 이 다이오드 하나만으로 구성된 이런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온 요 신호가 다이오드를 거쳐서 실제 요 부분이 출력이 되고 요 저항은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동작을 보면은 입력이 교류로 들어올 때 일단 입력이 플러스인 경우에 보면은 자, 플러스인 경우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하고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된 상태입니다.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되고 그리고 순방향 전류가 흐르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순방향 바이어스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드랍은 0.7V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에서 0.7V를 뺀 나머지 파형이 부하의 출력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입력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에는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안 흐르고 그러기 때문에 부하에는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부하에는 전압 출력이 0이 되고요. 모든 입력 전압 요만큼이 다 다이오드에 걸린 형태, 그대로 걸린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입력 전압이 플러스일 때는 순방향이 되고 요 입력 전압이 0.7V를 뺀 나머지가 출력 전압으로 걸리는 이런 형태로 되고, 다이오드를 만약 0.7V를 고려 안 한다면은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다이오드 모델로 한다면은 그냥 쇼트 단락단 상태로 보면은 입력 전압이 출력에 그대로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면은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로 된 상태에서는 다이오드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된 상태고, 이때는 전류가 안 흐르면서 입력 전압 이게 전부 다 다이오드에 거꾸로 걸리는 형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0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자, 출력 전압에 대한 파형을 받고 다이오드에 대한 파형을 한번 좀 더 설명하자면은,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면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0.7V가 걸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면은 실제 모든 전압이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이오드에 이렇게 걸리는 형태로 이런 파형으로 다이오드에 걸리는 상황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이 만약 이 피크 전압이 요 다이오드에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가 크다면은 이 순간에는 다이오드가 소손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는 입력 전압의 요 마이너스 피크 값보다 큰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를 선정해 주는 게 설계의 하나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파 정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전파 정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이 교류로 들어올 때
이 플러스 부분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부분도 플러스로 올려서 전체가 다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게 전파 정류기인데요. 전파 정류기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런 브릿지 다이오드 형태로 많이 이제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형태로 해서 휘스턴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해가지고 많이 팔고 있고 교과서에도 이런 모델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다이오드의 방향이 혼선이 없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이런 형태로 다시 그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회로를 보면은 뭐 다르게 그린 것처럼 됐지만 실제 똑같은 회로입니다. 약간 펼쳐서 같은 회로고 실제 이런 휘스턴 브릿지보다는 이런 형태를 그리는 게 훨씬 더 혼선이 적고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기가 좋은 형태로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단상이 아니고 삼상의 전파 정류 구조를 할 때는 이런 휘스턴 브릿지로 할 때는 이거를 토폴로지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해주면은 여기다 암을 하나 더 넣는 형태, 결국 이렇게 암을 하나 더 넣는 형태로 하면은 삼상 정류 전파 정류기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설명에서는 이런 형태의 전파 정류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삼상이 아니고 단상입니다. 그래서 단상 전파 정류기의 구조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입력 전압이 일단 이렇게 교류해서 플러스로 들어올 때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형태가 되고 전류 방향은 이런 형태로 해서 흐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다이오드 1하고 다이오드 4는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되고 다이오드 2하고 다이오드 3은 역방향으로 바이어스 된 상태로 그리고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부하에 걸리는 출력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면서 입력 전압 요게 요 파형에서 다이오드 두 개의 드롭이 0.7V에 두 개니까 2를 곱한 1.4V를 뺀 나머지 전압이 출력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력 전압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에는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도록 빨간 루프처럼 흐르도록 될 거고 이럴 때 D2와 D3이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고 D4하고 D1은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는 형태로 되면서 마찬가지로 부하 쪽에서는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면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면서 이쪽의 전압도 플러스로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력이 플러스든 입력이 마이너스든 출력, 부하 쪽에 걸리는 출력 전압은 둘 다 플러스로 나오는 이런 전파 정류의 형태로 우리가 동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각부 파형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입력이 플러스이면은 지금 왼쪽 요 그림과 같이 이런 전류 루프를 가지면서 D1하고 D4가 순방향이고 D2, D3이 역방향 바이어스 되고 그러면서 출력 전압은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는 형태가 되고요. 이때 D1에 걸리는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순방향이기 때문에 0으로 봤지만 실제 모델로 보면 0.7이 되겠죠. 아이디얼 모델로 보면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입력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될 때는 이쪽 그림과 같이 이런 전류 루프를 가지면서 출력은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쪽으로 걸리면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때 D1은 순방향이 아니고 역방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의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의 D1에 걸린 전압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